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현대의학이 그어놓은 한계선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아주 특별한 여정입니다. 바로 찰스 왓슨의 3년에 걸친 치유 기록인데요. 여러분, 전립선 특이 항원인 PSA 수치가 345까지 치솟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는 일반적인 정상 범위를 수백 배나 초과한 상태로 암세포가 온몸을 장악하고 있다는 아주 절망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찰스 왓슨은 이 압도적인 숫자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을 연구실 삼아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엄격한 프로토콜을 실천했고 결국 PSA 수치를 6까지 떨어뜨리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사례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이고도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암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넘었는지 그 치밀한 기록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모든 시련의 시작은 2022년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찰스 왓슨에게 전해진 진단명은 전립선암 4기였어요. 상태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위중했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전립선을 넘어 방광 부위까지 깊숙이 침투해 전이된 상태였고 그의 전립선 크기는 정상보다 무려 5배나 비대해져서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 기능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었죠. 당시 그가 마주한 PSA 수치 345는 의사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고작 2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뿐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고 당장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는 호르몬제 복용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고를 듣는 순간 왓슨의 머릿속에는 병원의 차가운 기계와 약물에 몸을 맡긴 채 서서히 꺼져가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병관리 시스템에 자신을 던지기보다 진정으로 삶의 존엄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이 왜 그가 의사의 권고를 뒤로하고 대안적인 길을 선택했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왓슨의 가슴 아픈 기억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왓슨이 진단을 받기 불과 1년 전 그와 가장 가까웠던 지인이 똑같은 병으로 투병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지인은 병원의 지시대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충실히 따랐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체력은 바닥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희미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결국 그 지인은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왓슨은 그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표준 치료가 질병 자체보다 사람을 더 빨리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에너지를 모두 빼앗긴 채 침대에 누워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고 이를 위해 의학적 데이터를 직접 파헤치며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과 고통을 이겨내게 한 것은 왓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주 구체적인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왓슨의 아들은 미국 육군 소속으로 독일에 파병되어 9개월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말한 이 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는 아들의 귀환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한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왓슨은 거부했습니다. 내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에서 내가 그의 손을 잡고 축복해줄 때까지 나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는 강력한 생존 의지를 다졌죠. 이 정서적인 사기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가 매일 아침 수십 알의 보충제를 삼키고 맛없는 식단을 유지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파병 기간이었던 9개월을 버텨내고 마침내 제외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웃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은 왓슨의 의지가 신체적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왓슨이 실천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미 대한요법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펜벤다졸이 있었습니다. 왓슨은 펜벤다졸을 매일 444mg이라는 정밀한 용량으로 설정하여 일주일에 6일 동안 쉬지 않고 복용했습니다. 그는 펜벤다졸이 암세포의 미세소관 형성을 억제하여 세포 분열을 차단하고 에너지 대사를 방해함으로써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원리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중과 병의 위중함을 고려해 용량을 최적화하고 이를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했죠. 펜벤다졸은 왓슨의 전략에서 적진의 심장부를 타격하는 가장 강력한 보병부대와 같았으며 이는 이후 설명해드릴 다른 약물들과 결합하여 암세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펜벤다졸과 함께 프로토콜을 지탱한 쌍두마차는 바로 이버맥틴이었습니다. 왓슨은 이버맥틴을 1회 25mg의 용량으로 일주일에 5일간 복용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버맥틴은 펜벤다졸과는 또 다른 경로로 암세포에 작용하여 증식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왓슨은 이 두 약물을 병행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가 암세포를 다각도로 압박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5mg이라는 용량은 일반적인 구축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보다 높았지만 그는 자신의 신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암세포가 약물에 적응할 틈을 주지 않도록 이 수치를 고수했습니다. 이버맥틴은 왓슨의 몸속에서 펜벤다졸의 공격력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척박한 환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프로토콜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왓슨의 프로토콜에서 가장 섬세하고도 신중했던 부분을 꼽으라면 단연 메틸렌 블루일 것입니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돕고 강력한 항산화 및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틸렌 블루를 왓슨은 액상 형태로 섭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보여준 점진적 증량의 과정입니다. 왓슨은 처음부터 고용량을 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아주 적은 양인 단 몇 방울로 시작해서 매일 자신의 소변 색깔과 피로도 그리고 몸의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모니터링하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양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에 걸쳐 신중하게 도달한 최종 목표치가 바로 물 한 컵에 31방울을 타서 마시는 단계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처음부터 31방울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자신의 몸과 소통하며 단계를 밟아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요 약물들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동안 왓슨은 신체의 항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천연 성분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커큐민과 베르베린입니다. 커큐민은 하루 총 1000mg을 두 번으로 나누어 복용함으로써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했고 이를 통해 암으로 인한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했습니다. 또한 베르베린을 500mg씩 하루 두 번 섭취하여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대사 기능을 안정화했죠. 암세포는 설탕과 당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베르베린을 통한 혈당 조절은 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두 성분은 펜벤다졸과 이버맥틴이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후방에서 염증을 제거하고 대사 환경을 개선하여 아군인 정상세포들이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왓슨은 대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도 프로토콜의 중요한 일부로 포함했습니다. 그는 매일 녹차 추출물 400mg을 복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EGC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민들레 뿌리 추출물 500mg을 매일 섭취했는데 이는 간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체의 전반적인 정화 시스템을 돕는 데 탁월한 역할을 했죠. 여기에 더해 그는 살구씨를 하루에 5알씩 챙겨 먹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살구씨에 포함된 성분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죠. 이러한 자연유래 추출물들은 약물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불균형을 잡아주고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왓슨의 몸이 암과 싸울 수 있는 최적의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강력한 구충제와 다양한 보충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거대한 필터인 간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왓슨은 이 점을 그 누구보다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간이 무너진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간 보호를 위해 ALA, 알파리포산화, TUDCA 투드카를 필수적으로 복용했습니다. ALA는 세포의 해독을 돕고 에너지를 생성하며 TUDCA는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간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왓슨은 공격만큼이나 방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했습니다. 장기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기에 그는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간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며 프로토콜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먹느냐라는 시간의 전략입니다. 왓슨은 약물의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정교한 복용 루틴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가장 먼저 이버맥틴을 복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충분한 대기 시간을 가져서 이버맥틴이 혈류를 타고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도록 기다렸죠. 식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 식사가 끝난 직후에는 펜벤다졸을 복용했습니다. 펜벤다졸은 지방 성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는 특성을 고려한 배치였습니다. 이렇게 약물 간의 간격을 두고 공복과 식후를 엄격히 구분하는 세밀한 타이밍 설정은 왓슨이 얼마나 깊이 있게 생화학적 원리를 공부하고 실행에 옮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왓슨의 프로토콜에는
멈추지 않는 공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펄스요법이라 불리는 전략적인 휴지기를 도입했는데요. 4주 동안 모든 약물과 보충제를 집중적으로 복용한 후에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펜벤다졸과 이버맥틴의 복용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약물에 대한 암세포의 내성을 방지하고 그동안 쉼없이 작동했던 간과 신장 등 해독기관에 휴식을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왓슨은 2일 주일의 휴식 기간을 통해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간 효소 수치를 검사하며 이 루틴이 자신의 몸에 무리를 주고 있지 않은지 데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쉼표를 찍을 줄 아는 과학적 접근이 장기적인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프로토콜의 성공을 뒷받침한 또 하나의 강력한 축은 바로 철저하다 못해 가혹할 정도의 식단 관리였습니다. 왓슨의 제1원칙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를 단 한 입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세포는 설탕과 가공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급격히 증식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그는 식단에서 설탕과 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른바 치팅데이라고 부르는 예외적인 날을 단 하루도 두지 않았습니다. 꿀조차도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꿀 형태로 아주 소량 섭취할 정도였죠. 이러한 엄격함은 단순히 음식을 가려먹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몸을 암세포가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척박한 황무지로 개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암의 먹이를 끊는 동시에 왓슨은 정상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최상의 재료들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매일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천연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 등이 풍부하여 체내 해독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탁월하죠. 여기에 신선한 잎채소와 건강한 지방 공급원인 아보카도, 견과류를 곁들였습니다. 단백질 섭취 역시 매우 신중했습니다. 지방이 적고 깨끗한 닭고기나 생선 위주로 선택하여 신체의 재건을 도왔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천연식품 위주의 식단은 약물 치료로 지칠 수 있는 신체에 순수한 에너지를 공급했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식사는 즐거움이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약물과 식단이 내부적인 정화와 공격이었다면 왓슨은 외부적인 활동성을 통해서도 치유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도 가능한 한 자주 걷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복용한 약물과 영양성분이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잘 도달하도록 돕고 림프순환을 활성화하여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매일 밖으로 나가 발을 내딛는 행위 자체가 왓슨에게는 심리적인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이 과정은 뇌에 강력한 긍정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활동적인 생활 습관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여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했고 전반적인 체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보이지 않는 마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고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습니다. 프로토콜을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왓슨은 믿기 힘든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치료 시작 전 345였던 PSA 수치가 단 4개월 만에 58까지 급락한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이 놀라운 수치 변화는 왓슨의 방식이 암세포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그를 밤잠 설치게 했던 암으로 인한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자 활동량이 늘어났고 활동량이 늘어나자 다시 신체 기능이 좋아지는 완벽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4개월의 데이터는 왓슨에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주었고 더 큰 투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치료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영상 진단을 통한 정밀 스캔 결과는 더욱 고무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암의 새로운 전이나 확산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종양들이 명확하게 퇴행, 리그레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소식은 정상보다 5배나 커져서 방광을 압박하고 통증을 유발하던 전립선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검사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 암세포의 물리적인 세력이 위축되고 신체 구조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의사들조차 당황하게 만든 이 결과는 왓슨의 프로토콜이 암세포의 생존 기반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찰스 왓슨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때 345라는 절망적인 숫자를 기록했던 PSA 수치는 이제 6이라는 지극히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대했던 전립선 크기도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어 신체 기능상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태죠. 이 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 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프로토콜의 장기적 성과를 웅변합니다. 그는 지금도 4주 복용 후 1주 휴식이라는 루틴을 철저히 지키며 4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왓슨의 3년은 사기암이라는 진단이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는 희망의 산증거가 되어 많은 환자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펜벤다졸 요법의 대중화를 이끈 조티펜스 프로토콜과 왓슨의 방식을 비교하시곤 합니다. 두 방식은 펜벤다졸을 핵심 약물로 사용하고 설탕을 배제하는 엄격한 식단을 고수하며 환자가 주체적으로 치료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왓슨은 여기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더했습니다. 조티펜스가 CBD 오일과 비타민 E를 강조했다면 왓슨은 자신의 프로토콜에 이버맥틴과 메틸렌블루, 그리고 베르베린이나 민들레 뿌리 같은 다양한 보조 성분들을 대거 추가하여 확장형 프로토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암 유형과 신체 반응에 맞춰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려 했던 왓슨의 집요한 탐구 정신이 만들어낸 차별화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독자적인 길을 갈 때 의료진과의 관계는 언제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왓슨도 처음에는 의사에게 자신의 프로토콜을 비밀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반대나 편견이 자신의 의지를 꺾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데이터가 좋아지기 시작하자 그는 솔직하게 모든 복용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 의사는 왓슨의 방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번 검사 때마다 PSA 수치가 급락하고 종양이 줄어드는 물리적인 증거를 마주하면서 의사의 태도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니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며 왓슨의 방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결과로서 의학적 불신을 수용으로 바꾼 이 사례는 환자와 의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왓슨의 사례가 공유된 커뮤니티에서는 현대 의료 시스템의 본질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용자는 현대의 대형 병원 시스템을 단순히 질병을 유지하고 증상만을 완화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병관리, sick-care 시스템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러면서 왓슨처럼 스스로 정보를 찾고 몸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강관리, 헬스케어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왓슨의 프로토콜이 단순한 암세포 공격을 넘어 식단과 생활습관, 장기보호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을 견지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깊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는 이제 환자들이 더 이상 처방전만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연구하고 연대하는 주체적인 치유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주목할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터 맥컬러 박사가 제안한 스파이크 단백질 해독요법인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 백신이나 감염 이후 체내에 남은 유해한 스파이크 단백질이 암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해독법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맥컬러 박사는 나토키나제, 공복 2000FU씩 하루 2회, 브로멜라인 공복 500mg씩 하루 2회, 그리고 왓슨도 복용했던 커큐민 500mg씩 하루 2회를 기초 3인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전 문제를 예방하고 체내 정화를 돕는 데 탁월하죠. 왓슨의 프로토콜에도 이미 커큐민과 같은 강력한 해독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청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모든 치유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왓슨의 성공 사례를 보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엄중한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메틸렌블루에 대해서는 왓슨 본인도 여러 번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메틸렌블루는 세포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 없이 처음부터 고용량을 투여하면 심각한 부작용이나 신체적 무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왓슨처럼 단 몇 방울에서 시작해 수개월에 걸쳐 아주 미세하게 양을 늘려가는 철저한 점진적 증량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치유에 대한 조급함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아주 천천히 접근하는 것만이 안정과 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잘스 왓슨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성공 공식은 명확합니다. 첫째는 노 치트로 상징되는 철저한 일관성입니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단과 복용 루틴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그 엄격함이 기적의 밑거름이 되었죠. 둘째는 열정만큼이나 차가운 냉철함, 즉 안전과의 균형입니다. 그는 맹목적인 믿음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4개월마다 간 수치를 정밀하게 체크하고 간 보호제를 챙겨 먹으며 자신의 몸이 프로토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데이터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일관된 실천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관리,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조화가 3년의 장기 레이스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찰스 왓슨이라는 한 평범한 남성이 통계적 절망을 뚫고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펜벤다졸이나
이버맥틴이라는 약물 그 자체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들을 다시 보겠다는 간절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고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주권 의지가 그 약물들을 치유의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는 흔히 무력감을 느끼지만 왓슨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가장 큰 권위자가 될 수 있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당신의 삶을 주도하는 힘은 바로 당신의 의지 속에 있으며 희망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한다는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찰스 왓슨의 사례는 매우 소중한 기록이지만 동시에 이는 한 개인의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과 암의 특성은 제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요법을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왓슨처럼 본인만의 건강 데이터를 꼼꼼히 기록하며 스스로 그 효과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치유 여정에 오늘의 이 상세한 기록들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맞는 최선의 길을 찾아 다시 건강한 미소를 되찾으시길 마음 깊이 응원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